그럼 먼저 에릭 번의 교류 분석, TA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말을 주고받는지 그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한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자아 상태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 부모님께 배운 생각이나 감정, 행동 방식인 부모자, 이걸 P라고 하고요. 아, P. 그리고 현재 상황을 좀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성인자, A라고 부릅니다. 네, A.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의 감정이나 경험을 담고 있는 어린이자, C가 있는 거죠. PAC. 네. 우리가 대화할 때는 바로 이 자아 상태들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걸 교류라고 부릅니다. 뭐 때로는 예상대로 대화가 잘 흘러가기도 하고요. 상보교류? 네. 근데 때로는 좀 어긋나기도 하고 교차교류? 또 어떤 때는 겉으로 하는 말하고 속마음이 다른 그런 메시지가 오가기도 합니다. 이면교류. 아, 겉과 속이 다른 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말로는 칭찬하는데 표정이나 말투는 약간 비난하는 듯한 느낌을 줄 때 그런 게 이제 이면교류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런 교류 패턴 말고도 우리 삶에 좀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개념들이 또 있다면서요. 시험에도 자주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특히 인생 각본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랄까 어릴 때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메시지나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기도 모르게 써내려간 자기 삶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네, 각본이요. 네, 마치 연극 대본처럼 우리 삶의 방향에 꽤 큰 영향을 미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스트로크인데요. 스트로크. 네, 이건 쉽게 말해서 서로 주고받는 인정이나 관심 같은 자극을 의미해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다 스트로크를 필요로 하거든요. 아, 이런 각본이나 스트로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좀 비효율적인 감정 패턴, 이걸 라켓 감정이라고 하고요. 또 숨겨진 의도가 있는 상호작용, 즉 게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개념들 다 중요해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교류 분석 상담은 궁극적으로 뭘 목표로 하는 건가요? 핵심은 바로 자율성을 획득하는 겁니다. 과거의 그 각본에서 좀 벗어나서요. 지금 여기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걸 자각이라고 하고요. 네, 자각? 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자발성, 타인과 어떤 가면 없이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 친밀성, 이 능력을 키우는 거죠. 자각, 자발성, 친밀성. 네, 상담자는 이런 과정을 옆에서 돕는 안내자, 뭐 교사나 분석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류 분석이 주로 대화 패턴에 주목했다면 이번에는 좀 몸으로 직접 표현하고 탐색하는 방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모레노의 심리극, 사이코 드라마 말이죠. 이건 연극 같은 방식이라니 정말 신기한데요? 네, 맞아요. 심리극은 말 그대로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문제나 갈등 상황을 직접 연기하면서 탐색하는 아주 체험적인 방식입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틀에 박힌 반응에서 벗어나서 좀 새롭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 바로 자발성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발성과 창조성. 네. 그리고 과거의 일이든 미래 걱정이든 지금 여기에서 그걸 다시 재현하면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즉흥성이 강조되죠. 와, 즉흥성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배우들이 필요한 연극처럼요? 좀 비슷합니다. 일단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주인공이 있어야 하고요. 주인공. 그리고 극 전체를 이끌고 돕는 연출자, 또 주인공 삶의 중요한 인물들을 연기해주는 보조자, 아, 보조자.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감하고 피드백을 주는 관객,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무대, 이 5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주인공, 연출자, 보조자, 관객, 무대. 5가지군요. 기법들도 다양하다고요. 빈의자 기법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기법도 정말 다양한데요. 말씀하신 빈의자 기법은 예를 들어 중요한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빈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해소하거나 관계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도와주죠. 또 다른 사람의 역할을 직접 연기해보는 역할 연기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거울 기법이나 이중자아 같은 기법들도 활용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 걸까요?
심리극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마음을 열고 준비하는 워밍업 단계가 있고요. 워밍업. 그리고 본격적으로 극을 진행하는 실현 단계. 마지막으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정리하는 나눔 단계로 이어집니다. 네. 이 전체 과정 속에서 억눌렸던 감정을 확 표출하면서 정화되는 경험,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걸 경험하기도 하고요. 카타르시스. 네. 또 문제 상황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 즉 통찰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행동 방식을 좀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해 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 연습까지요? 그렇죠. 이야기 치료는요. 쉽게 말하면 개인이 문제랑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도록 돕는 거예요. 동일시에서 벗어난다. 네, 문제를 외제화시킨다고 표현하는데요. 마치 문제라는 게 내 일부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별개의 존재처럼 다루는 거죠. 아하. 예를 들면 어떤 식일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우울감이 나를 좀 괴롭히고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문제를 약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이 이제 문제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갈 힘, 이걸 재저작이라고 하거든요.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관점은 그 집단원, 그러니까 내담자 자신이 자기 경험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다라는 거예요. 상담사가 막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와, 문제를 바깥에 꺼내놓고 보고 또 내 이야기를 내가 다시 쓸 수 있게 한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표현 예술 치료는요? 이것도 이름에 예술이 들어가니까 뭔가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표현 예술 치료는 말 그대로 다양한 예술 매체를 활용하는 건데요. 뭐 음악도 있고 글쓰기, 그림, 아니면 소리, 움직임, 종류는 많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이런 예술 활동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 창작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발견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치유를 경험하도록 돕는 거죠. 그렇군요. 과정이 중요하군요. 네, 특히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경험들 있잖아요. 트라우마 같은 거요. 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술이라는 다른 언어를 통해서 탐색하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료에서도 그 저기술 고감성 접근 이런 표현이 있었죠. 아, 네네, 봤어요. 특별한 예술적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결과물의 완성도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느낌, 감정, 통찰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말로 하기 힘든 걸 예술로 표현하면서 치유를 얻는다. 듣고 보니 이 두 가지 접근법, 이야기 치료랑 표현 예술 치료 모두 집단원 스스로의 힘, 또 그 창조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좀 더 문제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잠재력, 창조적인 능력에도 주목하는 거죠. 네. 만약 상담하는 사람하고 상담받는 사람의 문화적 배경이 다를 때는요. 이럴 땐 이런 접근법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 다문화 상담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던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다문화 상담에서는요, 상담자가 먼저 자기 자신의 문화적 가치관이나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를 편견 같은 것들을 깊이 성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기 성찰이 먼저군요. 네. 그리고 내담자가 속한 문화의 가치관, 신념,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태도를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럼 소통 방식에서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문화마다 다를 텐데요. 아무래도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 방식도 문화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해를 줄이려면 내담자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듣고 그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이요? 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한 말을 상담자가 좀 다른 표현으로 요약해 주거나 그대로 반복하면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하고 확인하는 재진술 기법이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진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감이나 존중 같은 기본적인 상담 원칙들은 지키되 이것들을 내담자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융통성이 중요하군요. 네, 표현 방식이라든지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것 등등 여러 면에서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겠죠. 상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지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구조화도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요.